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텃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텃세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쓰기도 하지만은 이 동물 행동학 이런 곳에서 이제 나온 개념이죠. 세력권이라고 합니다. 세력권. 세력권이 있고 행동권이 있고 한데 그중에 이제 텃세, 세력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인간은 동물이고 또 우리가 이 세력권에 해당되는 것을 다양한 권력투쟁, 부동산, 이런 각도에서 볼 수도 있죠. 하지만은 조금 더 그 메타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동물이기 때문에 세력권의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세력권과 행동권의 차이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? 세력권은 거의 겹치지 않는 어떤 영역을 말하고 행동권은 공유가 되는 그런 행동권을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은 세력권은 요 집, 그리고 이 집이 이제 우리 가족의 세력권이라면은 내 방, 내 방이 내 세력권이지. 내 방에서 내가 텃세를 부리지. 예전에 우리 아빠랑 아빠의 사촌이랑 아빠의 사촌분이 인천에서 그 서울까지 놀러 오셔가지고 둘이 한잔을 했어요. 한잔을 했는데 우리 아빠 하다가 말싸움을 하니까 우리 아빠가 너 가! 이러는 거예요. 그때 아빠가 내가 국민학생이니까는 10살이라고 치면은 아빠가 한 35 정도 되셨겠죠? 근데 어 젊을 때네 생각해보니까 너 가! 그러는 거예요. 우리 아빠가 술 취했을 때 그분 또 다른 쪽 사촌분 다른 친구분 한 3번 정도 내가 목격했어요. 술이 이제 좀 들어간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거든. 그러면은 너 가! 이러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난감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인데 텃세죠. 자기 그 세력권 아니란 말이죠.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딘가 그 농구 굴대에서 같이 뭐 농구를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뭐 기다렸다가 또 순서 지켜서 하고 또 같이 뭐 게토레이 뭐 포카리 스웨트 마시고 이런 것은 이제 행동권이 되는 거죠.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나뉘느냐를 보면은 세력권은 일반적으로 동물 행동에 있어서 개체의 보존과 번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개체 보존과 번식. 그러니까 뭐 서식지, 먹이, 짝짓기 경쟁 때문에.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아주 개명한 우리 인간의 문화적인 존재인 인간의 그거처럼만 느껴지면은 제가 이제 엊그제 강남 쪽 그 송파에서 강남 쪽 병원을 쫙 돌았는데 어제 그 다음 날이에요. 즉 14일이에요. 4월 14일. 언제 올지 모르지만. 근데 높이 치솟아 올라 있는 가격뿐 아니라 건물로도 높이 치솟아 올라 있는 세력권들이 쫙 나열되어 있더라고요. 그쵸? 그 세력권이죠, 그거는. 침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세력권은 거의 안 겹쳐요. 동물 세상에서도. 특히 수컷은. 수컷의 세력권은 겹치는 일이 없어요, 거의. 물론 지역마다 또 그 환경마다 다 다르긴 해요. 이를테면은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어서 꿩의 서식지 같은 데가 다양한 그 산림에 다 살거든요. 근데 유럽 쪽에는 일정한 데에만 살고 또 우리나라 꿩들은 번식기를 제외하고는 세력권이 잠깐 줄어들고 함께 행동권으로 변화가 되는데 유럽은 계속해서 세력권이 나눠져 있고 그런 게 있어요.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지. 우리나라는 세력권이 엄청 나눠져 있지만은 이를테면은 유목 사회는 세력권보단 행동권이 좀 더 많겠죠.
행동권. 이 목초지라고 해도 여기가 딱 내 땅이야, 정주에 있는 땅이야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 나름대로의 뭐랄까 공존의 합의, 이런 것이 오랜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누적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리고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죠. 세력권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, 행동권이랑 차이는 절대로 침범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무력이거든요. 동물세계에도 무력이 있잖아요. 저번에 까치들이 엄청 싸우더라고. 난리가 났어, 까치들이. 그거는 뭐 때문이겠어? 행동권이기 때문이겠어요? 세력권 때문이겠어요? 세력권이지. 번식, 짝짓기, 그리고 뭐 둥지라든지 이런 문제로 엄청난 전쟁이 있었거든. 다른 동물들도 거의 대부분 그래요. 특히 이 척추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고. 그래서 인간이랑 조금 가까운, 유전적으로 가까운 종들 보면 침팬지 같은 경우에 종족과 종족의 싸움이 인간의 예전에 저렇게 싸우겠구나 하는 그 전쟁의 모습을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하고,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인간이랑 똑같이 사륙과 강간이 일어나요. 침팬지가. 그건 이제 세력권 때문인 거예요. 세력권이 봐봐. 방황, 그 다음 집, 그 다음 이제 뭐 사회, 공동체, 뭐 인간으로 치면 국가, 다 마찬가지죠. 세력권이. 그러면서도 행동권에 해당되는 어떤 그러한 장도 함께 또 펼쳐지긴 하죠. 그리고 지역마다 문화마다 다른 거야. 다른 종들도 지역마다 다 다르고,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지. 세력권이지만은 이게 다 뭐랑 관련이 있냐면 먹고 사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거야. 이 생명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먹고 사는 거, 종족을 번식도 시키고 개체가 살고 하는 그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원이 풍족할 때는 그 세력권 안에 들여요. 들인 다음에 공동 방어를 해요. 그러다가 이권이 안 맞으면, 즉 자원이 떨어지면은 딱 쫓아내. 우리 지금의 월세 전세랑 다르게,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한 80년대 이전 이런 때는 그 한 지붕 세 가족 그런 거 아시죠? 순돌이 아빠 나오는 거. 우리 할아버지도 그 한 지붕 내에 늘 한쪽에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젊은 뭐 총각, 뭐 젊은 처녀, 이렇게 그 한 지붕 안에 새를 같이 화장실 쓰고 같이 뭐 이렇게 쓰고 하는 그런 새가 있었거든요. 그건 세력권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. 그래서 서로 뭔가 이익이 맞아떨어지고, 또 서로 공동의 어떤 그런 대응도 하고. 근데 그것은 행동권은 아니지만 세력권 안에서 그렇게 모아지기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좀 요약을 하자면은, 세력권, 텃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데, 텃세는 일단 침입당하면은 강하게 무력으로, 그 무력으로 하는 게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가깝게는 이런 개인적인 데에서는 뭐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폭력이든 총이건 뭐 외국이라면, 그리고 국가까지 가면 이제 국가끼리 전쟁이 될 것이고, 침팬지의 전쟁이라든지.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 뭐가 있죠? 깡패가 있죠. 깡패도 세력권은 나눠져 있어. 야쿠자랑 실성파랑 세력권은 나눠져 있지만은 행동권은 또 함께하는 부분이 있죠. 뭔지 아시겠죠? 이 7, 80년대 제가 뭐 종교 얘기, 뭐 또 그 깡패 얘기하면서 전국구가 어떻고 막 그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에서 차단을 당했어, 저번 채널에. 근데 그때도 보면은 세력권은 사실상 나눠져 있는데 행동권이 같아서 전국구 이게 되는 게 있거든요. 세력권은 예를 들면 그때 양대로 나눠져 있었어요. 양대로. 조모 씨와 김모 씨 양대로 서울이 양분됐거든요. 원래는 신상사파에서 있다가. 근데 그런 식으로 세력권과 행동권의 약간의 차이가 있고, 그 세력권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아파트가, 제가 어제 돌아다니면서 다녔던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, 이 돈덩어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구나. 그게 했던 게 다 세력권, 침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거죠. 지금 제가 얘기했다가 그 세력권에 대한 어떤 대안 제시를 하거나 그게 아니라, 세력권을 동물 행동학적으로 한번 이렇게 본 거예요.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
예전에 찍었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